여러분, 오늘은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이 방법은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자연적인 치료법이죠.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치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맡는 향기들이 우리의 뇌와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는 자주 향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향기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아로마 테라피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스트레스 수준, 심지어 신체적인 피로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간단히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아로마 테라피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물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준비물은 바로 에센셜 오일과 디퓨저 또는 캔들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에센셜 오일은 다양한 향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여러분께 효과적인 몇 가지 향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라벤더인데요. 라벤더 오일은 정말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향이에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벤더 향을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쉽게 잠이 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페퍼민트 오일이에요. 이 오일은 정말 상쾌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레몬 오일인데요. 이 오일은 정말 상쾌하고 기분을 리프레시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을 때 레몬 향을 맡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 바로 디퓨저입니다. 디퓨저는 향기를 퍼뜨려주는 장치예요. 디퓨저가 없다면 사실 캔들 홀더에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도 충분히 좋습니다. 캔들 홀더에 불을 켜고 향기를 퍼뜨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이에요. 이제 디퓨저나 캔들을 준비했다면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를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디퓨저나 캔들 홀더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여러분이 선택한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이때 라벤더는 3방울, 레몬은 4방울 정도 넣어주면 적당해요. 그 다음 디퓨저를 켜거나 캔들 홀더에 불을 붙이면 향기가 서서히 퍼지면서 방 안에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그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향기를 그냥 맡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향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천천히 음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한 향이 날 수 있지만 몇 분이 지나면 그 향기와 함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죠.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 어떤 오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에 맞게 오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은 잠을 잘 자게 도와줘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향기를 맡으면서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킨 후 잠자리에 들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반면 페퍼민트 오일은 정신을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페퍼민트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레몬 오일은 아침에 사용하기 좋아요. 상쾌하고 기분 좋은 향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면 레몬 오일을 추천합니다. 그럼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를 그냥 맡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향기를 맡을 때 그 향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향기를 맡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그 향이 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간 동안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시끄러운 곳이나 정신적으로 바쁜 곳에서는 오히려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는 꾸준히 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효과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주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아로마 테라피를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조금씩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점차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어떻게 쉽게 힐링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향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몸과 정신을 회복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알게 되셨죠? 향기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집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해서 하루하루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티타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바쁜 일상에 치여 마음의 여유를 찾기 어려운 순간이 많죠. 그럴 때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티타임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정신을 모두 리프레시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티타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더 효과적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티타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와 찻잔, 그리고 편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차 종류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지만 저는 허브차나 녹차를 추천해요. 허브차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녹차는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건강에도 좋죠. 준비물로는 차뿐만 아니라 찻잔과 차주전자도 필요해요. 물론 찻잔은 특별히 예쁜 찻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내 손에 잘 맞는 찻잔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차를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니까요. 자, 이제 차를 준비했으면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지만 그 시간에 일상적인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기도 하죠. 그래서 티타임을 좀 더 특별하게 보내려면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차 한 잔에 집중해 보세요. 이 시간을 내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즐기면 그 자체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집에서 티타임을 가질 때 차를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춰서 숨을 깊게 쉬고 차의 향기와 색깔을 관찰해 보세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이 차 한 잔으로 나 자신을 돌보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티타임을 단순히 차를 마시는 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그 시간을 나만의 힐링 시간으로 만들기라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차의 향과 맛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지나쳐버린 자신을 잠깐 멈추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티타임을 즐기기 위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세요. 이 시간은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준비하고 마시며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급하게 마시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 차 한 잔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티타임을 할 때 장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능한 한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티타임을 가지세요. 책상 앞에서 일하면서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소파에 앉거나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차를 즐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며 온전히 나를 돌보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차를 마시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타임은 단순히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치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하루의 끝을 마무리할 때 티타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또 하루의 마무리로 차를 마시면 하루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차를 마시면서 자신을 리셋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티타임을 통해 어떻게 하루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차 한 잔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티타임을 일상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불러올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티타임을 통해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나만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림 그리기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물은 복잡하지 않아요. 연필, 색연필, 크레용, 마커, 물감 등 다양한 도구가 있지만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특별한 예술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니까요. 나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자유롭게 나의 느낌을 종이에 옮겨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특정 풍경이나 사람을 그려볼 수도 있죠. 그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말고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건 완성도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그리려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감정을 색깔이나 형태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거 너무 못 그렸다거나 이건 제대로 안 됐다고 자책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림은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또 그림을 그리는 환경도 중요해요. 그림을 그릴 때는 편안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책상 위에 준비물을 다 정리하고 조용한 방이나 아늑한 공간에서 그리면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음악을 틀어놓고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편안한 음악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면 더 몰입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정해진 목표가 없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임할 수 있어요. 그저 자유롭게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기 돌봄의 일환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명상적이기도 해요. 그리기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 집중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도와줍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작품을 바라보며 나의 감정이나 느낌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린 그림을 보고 나면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그림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며 나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만의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그리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면 정기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만이라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 나도 모르게 그림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그 자체로 심리적인 힐링이 될 수 있어요.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기 돌봄의 효과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방법은 명상과 시각화입니다. 여러분,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자기 돌봄 방법이에요. 하지만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그려보는 활동인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 삶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명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에요. 명상은 특히 일상에서 쌓이는 불안이나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럼 명상과 시각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편안한 장소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명상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조용한 방이나 조명이 부드러운 거실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앉거나 누워서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키세요. 특히 의자에 앉을 때는 다리를 꼬지 말고 발바닥을 땅에 붙여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좋아요. 이제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이 길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각화를 추가해 볼 차례입니다. 시각화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인데, 그려야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한 이미지여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꿈꾸는 여행지나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긍정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시각화의 핵심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는 동안 그 느낌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명상과 시각화의 장점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각화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럼 시각화와 명상을 실천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명상 중에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할 때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명상과 시각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명상하고 그 후 5분 정도 시각화를 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실천하면서 점차 명상과 시각화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루 중 짧은 시간을 활용해 간단한 명상과 시각화를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짧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시각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시각화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할수록 점점 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변화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명상과 시각화를 통해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